내가 노벨 평화상을 4~5차례는 받았어야 한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상을 향해 던진 말들입니다. 그는 정말 세계 평화를 가져온 숨은 영웅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거대한 정치적 쇼일까요? 오늘 트럼프의 노벨상 집착 뒤에 숨겨진 진실과 그를 둘러싼 극과 극의 평가를 파헤쳐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 수상을 자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2020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아랍 국가들의 수교를 이끌어낸 아브라함 협정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중동의 오랜 갈등 구도를 깬 역사적 사건이었죠. 뿐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전 세계 7개의 분쟁을 종식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평화적 해결 공동선언, 세르비아-코소보, 르완다-콩고, 인도-파키스탄 등 세계 곳곳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왔습니다. 이런 성과 덕분에 그는 여러 차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받았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물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심지어 과거 대선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까지 특정 조건을 걸며 그의 추천 가능성을 언급했죠. 백악관 대변인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가 지났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평화가 위태롭다고 지적합니다. 그의 외교 방식은 권력정치 접근, 즉 미국의 우월적 지위와 경제적 압박을 이용한 강압적 존재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한 연구원은 트럼프가 고관세 부과 같은 압력으로 휴전 협정을 강요했지만 분쟁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원한을 해소하지 못해 오히려 장기적인 대립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복잡한 지정학적 갈등을 학교 내 싸움 수준으로 단순화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그의 중대 성과는 휴화상과 같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언제든 분쟁이 재발할 수 있고 무역 보복 위협에 굴복한 태국과 캄보디아도 국경 마찰은 여전합니다.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의 공동선언 역시 법적 효력이 없어 국제 정세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 없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억지로 봉합한 불안한 평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렇게 노벨상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경쟁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오바마가 취임 9개월 만에 노벨 평화상을 받자 트럼프는 오바마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안 주느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의 노벨상 집착이 10년 넘게 이어진 집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러 차례 후보에 오르고도 수상에 실패하자 그의 자존심과 명예욕이 크게 자극받았다는 겁니다. 존 볼턴 전 보좌관은 노벨상은 벽에 걸기 멋진 상상이라며 그의 명예욕을 비꼬기도 했죠. 물론 이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고도의 정치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세계 평화의 중재자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리더십을 부각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뉴스와 정치적 에너지를 노린다는 분석이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트럼프는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내 여론도 싸늘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76%가 트럼프는 노벨상 자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도 찬반이 팽팽했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 5명 중 최소 3명이 과거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단순히 분쟁을 멈추는 것을 넘어 국가 간의 우애와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벨상은 가자지구 분쟁을 멈출 때만 가능하다며 평화를 원한다면 이스라엘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외교는 힘으로 만든 평화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의 방식이 새로운 평화의 모델이 될지 아니면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